네, 그렇습니다. 성실 의무 부분은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이미 선례가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 대통령 취임 선서에 나오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그런 헌법적 의무, 그런 법적인 의무라고는 봤지만 그 자체가 이런 탄핵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때와 조금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그 참사의 규모라든지 그런 참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주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지난번과는 좀 다르게 어느 정도는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해서 이 부분의 의무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잠시만요, 교수님. 지금 탄핵 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87년 제정된 이 헌법 체제로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됐다라는 것이 이번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통치체제를 바꾸고 모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로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를 들면 촛불 집회를 누누이 탄핵 사유로 이렇게 지적을 했는 국회 탄핵 소추에 결국은 손을 끌어주게 되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이 되고 그 대신에 이석기는 2번이나 사면했던 그 세력들, 이 세력들이 또 사면해가지고 나올 것이, 그리고 결국은 그 민노총이 주도하는 촛불 집회가 거기에 날개를 달아주고 결국 그것이 진정한 민심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포장해가 나갔을 때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나. 저는 참담합니다. 오늘 이 판결을 보고 너무너무 참담합니다. 그래도 저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했는 그런 위대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때는 8대1로 통진당 해산을 시켰습니다. 통진당 해산을 시켰을 때 그 8대1로 기각시킨 그런 법과 양심이 지켜졌다면 오늘 같은 판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결정에 대해서는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 그건 재심 청구하시나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또. 앞에 나와! 서석구 변호사는 이번 현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촛불 집회가 탄핵 소추 사유가 됐었다. 그만하시고 내려가세요. 같이 또 합의 과정을. 저기 자리 있으니까. 자리가 나오시죠. 자리가. 이동하세요.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의 입장 표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서석구 변호사가 보는 헌재 심판은 사실 국회에서 탄핵 소추할 때부터 일부 세력의 촛불 집회, 일부 세력이 주동한 촛불 집회가 탄핵 소추 사유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촛불 시위 자체가 수백만, 수천만이 넘었고요, 연인원이.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이제 태극기 집회도 아마 있어서 그것을 이제 형식적. 교수님 죄송해요.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입장 발표가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의 고뇌와 수기를 존중하고 인용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집권 여당이자 국정의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집권당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국민들이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네,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집권여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은 사죄를 드린다고 지금 이 순간부터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청와대 취재 기자를 연결할 텐데요. 청와대에서 조금 전 대변인이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윤서령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서령 기자. 네, 정영국 대변인이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네, 아직까지 이 정영국 대변인이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여기까지 전달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 좀 더 들어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진은 이 탄핵 선고 후속 절차에 관련해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게 점쳐져 왔었지만 청와대는 그동안 기각 가능성도 함께 놓고 대비를 해왔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실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결과를 내놓자 청와대는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제가 있는 이 청와대 이 춘추관에서도 이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자 하는 이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오자 이곳 청와대 앞에서는 한 시민이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소동을 벌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참모들과 TV 생중계를 통해서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제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분은 박탈이 당하는데요. 거취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바로 이동을 하나요? 네, 헌재에서 탄핵 심판 인용을 주문한 즉시 이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신분도 모두 박탈이 됐습니다. 다만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와 경비는 전직 대통령 수준으로 제공이 됩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머물러 왔던 이곳 청와대 관저를 떠나게 되는데요. 언제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게 될지는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간단한 악수와 혹은 인사를 나눈 뒤 떠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전 20년 동안 살았던 이 삼성동 관저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경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임시 거처에서 머무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청와대 윤세령 기자였고요. 네, 서석구 변호사가 계속 입장을 내고 있는데 계속 헌재 앞을 연결하겠습니다. 밑에 자리를 넣어가지고 지시를 하는 거야. 자, 검찰의 인사에도 마음대로 개입하는 겁니다. 이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700억 재단기금을 꽃감 빼먹는다는 표현을 했죠. 어떻게 700억 기금을 갖다가 탈취하려고 모의했는 이 고영태의 녹음 파일을 왜 증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탄핵 사유와 무관하다. 그게 왜 탄핵 사유와 무관합니까? 지금 뭐 재단 K스포츠 미래재단에 대해서 헌재가 판결문에서 네, 서석구 변호사가 이제 승복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요. 헌재 심판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석구 지금까지 보여준 대통령 대리인단의 모습은 대리인단이 어떤 논의를 통해서 공통된 입장을 내기보다도 각 변호사들이 개별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 측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는 아직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탄핵 심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가 없다. 또 헌법 질서에 대한 수의지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서북현 기자, 예.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또 전 대통령이 되는지. 일단 뭐 효력은 바로 예. 파면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에서 박탈되는 것이고요. 효력은 뭐 바로 발생이 되는 거고요. 이미 뭐 퇴거 준비 절차에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향후 절차, 그러니까 청와대 관저에서 나오는 절차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대선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제 권한대행 체제가 되고요. 그러면 헌재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앞서 우리가 탄핵 심판 전에 들었을 때는
탄핵 찬반 집회가 양쪽에서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네, 지금 현재 앞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직선거리로 130m 떨어진 안국역 사거리 한 건물 옥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박 집회 현장과 또 저 멀리 촛불 집회 현장이 모두 다 관찰이 되는데요. 먼저 친박 집회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면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에는 오히려 정적이 흘렀습니다. 일부 여성 참가자들은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먹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일부는 주차 금지 편말 같은 집기를 던지는 경우도 목격이 됐습니다. 지금은 사회자의 구령에 따라서 취소, 우리는 대통령을 버리지 않았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앞서 헌재의 결정이 나기 전보다는 함성 소리가 큰 상황은 아닙니다. 경찰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병력이 바쁘게 장비를 챙겨서 움직이는 모습이지만 지금은 상황을 대기하고 있고 다행히 큰 돌발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현재 분위기를 현장 화면을 보면은 사실 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갈등을 좀 없애고 각자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좀 통합과 치유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았었는데요. 현장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까? 말씀드린 대로 친박 집회 무대 위에서 발언하는 사회자의 발언을 들어보면 여전히 우리는 대통령을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취소 구령을 외치도록 유도하는 등 아직까지는 지금의 상황을 부인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크게 행동으로 뭐 옮기거나 과격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촛불 집회 현장도 제가 관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촛불 집회, 즉 탄핵 인용을 촉구하던 시민들의 상황을 전해드리면 심판관 전원이 인용을 파면을 결정했다라는 발언이 나오는 순간 스크린을 보고 있던 시민들이 환호를 하고 얼싸 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겼다 또는 구속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역시 촛불 집회 참가자들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앞에 나가 있는 이가혁 기자로부터 집회 분위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스튜디오에서 잠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 22분 만에 나온 주문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는데요. 앞서 이제 최순실의 국정 개입이 가장 큰 이유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쟁점이 어떤 것들을 헌재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을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국회 소추인단이 제기했던 소추 사유 중에 헌재는 5가지로 정리를 했고 아마 그 중에 제일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 개입, 최소한의 국정 개입과 그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권한 남용 부분을 가장 중대한 위반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밀을 누설을 했고 또 각종 회사에 특혜를 부여하고 또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모금 과정에 대통령도 사실상 관여했다. 그리고 안종범 수석을 이용해서 KT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채용 강요라든지 또 광고 몰아주기라든지 또 최서원이 주로 이제 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WK의 이익을 주도록 한 혐의, 이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또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 오늘 헌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고 방치했다라면서 그 관여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께서 앞부분에 이건 형사재판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차례 밝혔고 재판 과정에서도 이거는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느냐, 대통령으로서 신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리인단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하나를 이렇게 상세하게 입증할 필요는 없었고 아마 그래서 선고 시간도 하나하나를 이제 입증하고 입증 사유를 아마 제시하다 보면 선고문이 길어졌을 텐데 앞부분 3가지는 다 빼고 마지막 국정 개입과 권한 남용 부분만 포괄적으로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 결과 반영된 그 부분만 반영해서 파면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탄핵 심판 전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탄핵 사유 중 한 가지만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도 탄핵이 되죠. 최순실의 국정 개입에 대한 그 명확한 그 의미를 부여를 한 건데 예. 검찰과 특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지금 받아들인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롯데 회장을 독대해서 자금을 요청한 부분, 그리고 최순실, 김종 전 차관을 통해서 문체부 내부 문건을 받은 것, 그리고 이 유출 문건으로 최순실의 회사죠, WK의 이익을 챙기도록 도와줬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최순실의 또 요청으로 KT 인사를 지시했다,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특검의 공소 사실을 적용을 해서 이 탄핵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부분이요. 이정미 권한대행이 얘기를 하면서 헌법소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요.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었었죠.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나가지 않았고, 또 특검 조사 역시 무산됐고요. 청와대 압수수색도 결국 청와대 측의 거부로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직접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사안이 벌어졌을 때 의혹이 되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은폐하려 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을 볼 때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 파면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헌법 수호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이 계속 거부했던 진상규명 의지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 파면의 사유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 그리고 각 당의 대선 주자들도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안지연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기자, 지금 현재까지 나왔던 각 당의 반응을 좀 전해주시죠. 네, 각 당은 앞으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속속 내놓을 예정인데요. 앞서 11시 30분에 자유한국당의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용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앞서 오전 최고위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확신한다면서 앞으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정국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곧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바른정당에서는 국민 통합과 개헌을 주도하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여야의 대선 주자들도 입장을 내놨죠.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네, 먼저 문재인 전 대표는 자택에서 TV로 이 현재 선고를 지켜본 뒤에 이제 이 나라를 걱정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며 마찬가지로 통합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 각 캠프별로 앞으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이 승복하겠다는 메시지와 이 통합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안희정 충남지사는 앞서 촛불 민심은 이제 치유의 민심이 돼야 한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 현재 심판 결과 후에 위대한 국민의 날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승리를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탄핵을 확신하지만 반대 결과가 나와도 승복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각 당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 승복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11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길이 시작됐고 22분 만에 주문이 나왔습니다.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헌재의 심판은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일부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는 위반하지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직책 수행 의무와 성실 의무는 위배됐다. 김희수 재판관의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모두 8대 0으로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사실은 기각될 것이다, 또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각하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8대 0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한 명이 비기 때문에 사실 전원 일치죠. 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그 법률가들은 법리
법리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가 없고 이미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제 재판관들이 각각의 성향이라든지 정치적 그 판단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혹여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뭐 각하라든지 기각 의견에 이제 동참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들이 있었지만은 명백하게 그 아까 선고문에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적법성 부분은 뭐 이미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뭐 일단은 뭐 타당성이 없어 보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아마 또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도 있고 지난번에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선고에 불복하고 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꾸준히 제시해 왔기 때문에 혹여 이제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을 의견을 밝혔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반이 명백했다는 또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전원일치에 좀 의미를 부여하자면 결국 재판관들이 최대한 전원일치로 가기 위한 합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느냐 이런 점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지금 김일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이 보충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김일수 재판관은 그런 사유만으로는 좀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의견을 냈고요. 특히 안창호 재판관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선고 이전에 재판관들의 어떤 성향을 통해서 분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성향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뭐 기각이 되지도 않겠느냐 또 이런 예상도 이제 나왔었는데 일부에서 그런 예상들은 그렇습니다.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창호 재판관이 이번 사건은 이념 문제가 아니라 헌법 수호 문제로 파면을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서석구 변호사의 얘기도 그렇고요. 이번 탄핵 심판 자체를 보수와 진보의 진영 싸움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전혀 그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헌법 수호의 문제였다라고 보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인용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된 판결이 나왔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요. 뭐 이 재판의 그 선고 전에는 사실 뭐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누구고 아니면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누구고 또 추천은 대법원장 추천이었는지 대통령 추천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언급이 됐었지만 결국 재판관들은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 어쨌든 일치된 의견이 나왔다는 점에서 또 하나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재심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이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한 이 선고는 단심제이기 때문에요. 재심이 현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헌법에 이 결정이 났을 때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재심이 들어가게 된다면 물론 60일 이후에 그 전에 뭐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이 지금 결정만 하더라도 90일이나 걸렸고요. 그렇다면 재심 절차를 두게 되면요. 다음 대통령을 뽑아드는데 전직 대통령의 파면을 취소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국가적인 대혼란이 있기 때문에 특히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 파면됐을 경우에 재심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 재심에 대한 규정도 없고요. 물론 일부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재심에 대해서는. 그러면 역사적인 탄핵 심판, 지금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표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연결을 지금 토크를 하는 중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런 요지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헌재가 탄핵 심판을 선고를 낸 지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다시 한번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마지막 주문 선고 얘기를 잠깐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